국회의원들 자기 배지 되는데 도움 안 되면 하루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건너 하루씩으로 표를 깎아먹으니까 누굽니까? 지금 이 논란의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탓입니다. 본인 탓입니다. 본인 탓입니다.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게 굉장한 착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달 만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인 모습입니다. 40%대 지지율이 무너졌고 이제는 이제 3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30%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30%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국정 장악력이 위태위태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칫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집권 여당 쪽에서는 표면적으로 근거 없는 정권 흔들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어이가 없는 판단이고 어이가 없는 논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언론들이나 많은 분들이 MB 때 이명박 정부와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저만의 이유입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저만의 이유인데 첫 번째, 이명박 정부 때는 국민적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동영 대선 후보하고 이명박 이제 대선 후보하고 붙어서 엄청난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도 큰 표차로 당선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할 때도 시작점이 다른 거죠. 반면 지금 정부는 대선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하자마자 국민적 통합이나 뭐 국민적 화합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대결로 치달았고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쪽에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지금 대선 기간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 내가 누구를 찍었으며 또 지지한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야당과의 갈등을 이제 조장하고 뭐 일부 본인들 검찰 출신들로 주요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본인의 지지 세력마저도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 대선이 얼마 끝나지 않았고 대선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소위 내공을 쌓았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서울시장 했다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해봤고 사람을 써봤다는 겁니다. 서울시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죠. 해봤고 가장 큰 광역 지자체지만 이 경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계라는 정치적 결사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언론에서 친윤계라고 하지만 이 친이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끈끈하게 동지애를 쌓은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든든한 본인만의 콘크리트 지층이 없는 상태에서 정권이 출범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은 무기력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펼칠 수 있었다는 거죠. 지지율 반등으로 쉽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MB 정부 때를 경험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강력한 거대 야당이 있습니다. 이미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조금만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율 반등할 수 있다? 이거는 본인들의 굉장히 희망사항인 거죠. 네 번째로 광우병 파동을 지금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번째로 광우병 파동은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국민적 반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외부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며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논란의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탓입니다. 그리고 본인 주변 사람들, 측근 내지는 지인들 몇 명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때랑은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지만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대선 전부터 논란이 됐던 바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선 때 하루 건너 하루씩으로 표를 깎아먹으니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정치는 솔직히 여러분 전문 영역이에요. 대통령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화법을 보면 검찰총장 때와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총장 재직 시절 기자들이 문 앞에서, 대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본인이 한마디씩 탁탁 내놓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고 참모들어 밥 먹으러 가고 이게 뉴스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똑같이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전히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의식전환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단초적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내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능한 사람은 쓰면 된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언급해서 그랬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매체도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정부 같은 경우도 관치의 영역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간 영역이 훨씬 더 커졌고 뭐 스타 장관, 뭐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말이 안 됩니다. 아마 현 장관들 취임하자마자 업무 파악하는데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도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장관 목숨 하루살이고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지율이 뭐 30%, 20%를 왔다 갔다 하는 정권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그동안 뭐 관료의 유능함을 보이겠다는데 어디서 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표방했던 전문적인 유능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첫 번째 위험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고의 전환이 답답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않은 게 답답한 건데, 지금 내각의 핵심 인사들이 MB 때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집권세에서 물러난 지가 10년이 지났거든요. 세상이 그 사이에 달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우주석 파업마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과거의 방식처럼 대응하려고 한다는 거. 권성동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갑을관계, 또 지금 공무원 취업 문제, 또 공정의 문제, 세상이 변한 거를 전혀 모르고 본인이 쉽게 그냥 구급공무원 뭐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지난 10년간의 어떤 그런 세상이 바뀐 거에 대해서 빨리 인식 전환을 하고 지금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우려스러운 점은 저는 이제 권력 다툼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장제원 또 권성동 이 두 분 간에 이제 그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이명박 정부 그 대선 전에는 선진국민연대라는 조직에서 이 전국 조직이거든요. 대선 외곽. 함께 활동한 이들입니다. 아마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너무 빨리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당내 뭐 공보 모임 같은 걸 만드니까 이게 화근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권성동 현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이 막았죠. 그러자 이제 반대로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좀 잘못 발언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제 거기서 비판하고, 이건 전형적인 권력 다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이렇게 삐걱대니까 그 사이를 이제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고, 걱정스러운 건 대통령이 이 과정에 있어서 당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제 물러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사실 이게 뭐 대통령 할 역할이 없는 거죠. 내가 뭘 하느냐. 내가 할 역할이 없냐. 과거 뭐 내가 여당의 총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다툼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심판이 없으면 막장 싸움이 되는 겁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그래서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이 싸움을 중재하거나 말렸거든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권력 싸움의 확대, 이 5번째 요인인데 이 권력 싸움의 확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북한 어부 북송 사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애초부터 통일부 장관은 약점됐을 때부터 좀 많은 언론들이 불안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공안검사도 하셨고 언론 이제 정치인 활동하신 이분이 과연 통일 정책을 얼마나 잘 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통일부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파트너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 권영세 장관을 보면서 과연 파트너로 생각할까요? 뭐 공안검사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고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 북송 문제를 다루면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권영세 장관이 국정원장인지 통일부 장관인 건지 헷갈렸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원장이 본인이 하려다가 안 된 걸 한풀이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북한 입장에 보면 그럴 겁니다. 이분이 지금 하는 게 과연 이게 통일부가 하는 건가 국정원이 하는 건가 헷갈리게 볼 거라고요. 저는 이번에 일을 보면서 통일부 내부 직원들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치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임 정권 때 문제를 파헤치고 그걸 이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면 남북관계는 어그러집니다. 권 장관 본인이야 이번 일을 이제 윗분들의 신임을 얻어서 뭐 잘 되겠지만 아랫사람들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통일부 무용론이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처에서는 야 이렇게 하면 대통령 신임 얻는구나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다 보면 정부 정책은 뒤로 가고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정책만 나오게 되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이미 과거 정부에서 여러 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달라져야 됩니다. 본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당연하지요. 저는 그 이유가 검찰총장 윤석열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때는 싸울 대상이 있었습니다. 늘 가진 권력자와 부정부패하는 사람. 또 총장 때는 추미애 장관하고 싸웠죠. 대통령 윤석열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열받아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굉장한 착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원시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도가 크다는 겁니다. 본인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자들 언론에 나서 하시는 말씀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정치는 전문 영역입니다. 본인이 정치란 영역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좀 생각을 바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할 때 그 말 있죠. 시원하다. 내가 정말 그만두기를 이제 끝나니까 다행이다. 이 말이 뭔지를 잊지 마십시오. 야, 기분 좋다!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권력은 외롭고 고독한 거고 본인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다는 말 아시죠? 순식간에 국민들이 돌아서면 남은 4년간은 배신감, 외로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야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자기 배지 되는데 도움 안 되면 하루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외롭고 배신감이 클 겁니다. 과거 정부 때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집권하신 지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인이 잘 하셔서 귀 기울이시고 여당과도 좀 협치도 하고 법의 문제로 모든 걸 다룰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유죄, 무죄, 또
옳고 옳으냐 그르냐 이걸로만 판단하는데 정치라는 영역이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치라는 이름하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게 야당에게 줄 것도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공정과 다르다고 정작 본인의 공정과 상식은 다른 부분에 무너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전인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만 원칙을 내세운다면 지지율 20%는 지지율 30%는 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국정 비전과 철학은 펼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부분, 저는 걱정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랙백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